자, 이제 오아시스 시즌 3 16번 지문부터 10월 모의고사 12지문 보겠습니다. 자, 12지문 보기 전에 제가 안내사항이 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객관식으로 내용 위주로 출제되죠. 서술형과 어법이 출제가 안 되는데 근데 사실 다른 너네 이번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와 다른 이번 기말고사의 특징은요. 10월 모의고사가 단어도 좀 어렵고요.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앞지문은 그렇다 손치는데 뒤에로 갈수록 되게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안 돼 있으면 이번에 의외로 모의고사에서 개 털릴 수 있고 특히 중간고사, 백석고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가 매우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객관식이 무난하게 출제될 거라고 저는 솔직히 보장 못하고 담보 못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모의고사는 뭐 객관식만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공부를 소홀히 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객관식에서 개 털릴 수 있어요. 중간고사가 쉽게 나왔었기 때문에 백석고 선생님께서 기말고사 때는 모의고사에서 힘줘서 출제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 뭐냐면 선생님은 힘을 줬다고 생각 안 하는데 니네가 우수수 다 개 털릴 수도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니네가 피상적이고 단편적으로 공부하면 아마 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잘 보시고요. 일단 오늘은 딱 2지문만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오늘 2지문 하고 다음 두 수업 때 각각 5지문씩 해서 이번 주 안에 진도를 끝내드릴게요. 자, 16번 질문 보겠습니다. When we see something,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우리는 naturally, 본능적이고 알아서 break it up, 어떤 뭔가 본 거를 shapes, 형태, 색깔, 그리고 concepts, 뭔가 개념 같은 걸로 break, 쪼개요, 해체해요. 그래서 that we have learned through education.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죠. education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후천적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저절로 항상 뭔가를 새로 만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틀 있죠. 그래서 이 후천적 학습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기존의 인지적 틀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학교에서 배웠고 내가 살면서 체득한 경험, 감각 이런 것들을 갖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과 어른이 바라보는 세상은 굉장히 다르겠죠. 그래서 we recode, 이거 레코드, 기록하다, 녹화하다가 아니라 recode야. 그러니까 코딩을 다시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재부호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reconstruct죠. 다시 재구성하는 거.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reorganize 같은 단어를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what we see through the lens of everything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렌즈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렌즈를 통해서가 뭐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적 틀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곧 뭐를 얘기합니까? 재구성하고 재해석한다는 거죠. 곧 요거는 뭐를 또다시 의미하냐면 고지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reconstruct, 그래서 여기 지금 구체화되는 단어로 써있죠. reconstruct. 그래서 우리는 재구성해요, 기억을. 오히려 retrieve가 회수하다잖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기억에서 그 비디오, 그러니까 이 the video가 결국 기억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을 그대로 잠깐만. 있는 그대로의 기억이죠. 여기서 비디오가 의미하는 건 있는 그대로의 기억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는 함축 의미처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this is a useful trait. 이게 되게 유용한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가 세상을 고지곳대로 이해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왜곡할 수도 있고 거짓말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은 그러면은 오히려 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지금 4번 문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굉장히 유용한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에 있어서 얘가 도움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it's a more efficient way to store. 왜 이게 더 유용한 특징이냐면
이게 우리가 정보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걸 다 그대로 학습해서 다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틀에 따라서 저장하면 효율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a bit like an optimal image compression algorithm such as JPG rather than storing a raw bitmap image file. 그래서 너네 이거 비트맵이랑 JPG 이거 다 그 이미지 파일 확장자잖아요. 잘 보시면 얘가 용량이 더 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다 담는 거고 얘는 압축해서 담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JPG가 압축해서 했으니까 용량이 작으니까 더 화질이 떨어질 것 같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또 의외로 잘 오밀조밀 잘 압축했기 때문에 화질도 꽤 선명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메라로 사진 찍으면 특히 갤럭시는 찍으면 JPG로 저장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의미하는 게 뭡니까? 효율적인 기억 저장과 회상을 얘기하는 거죠. 자, people who lack this ability and remember everything in perfect detail. 자,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능력은 결국 뭐예요? 효율적인 기억 회상을 의미하는 거죠. 효율적으로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모든 디테일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대? Struggle to generalize, learn, and make connections. 일반화를 하기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것도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배웠던 것들 사이에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것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수투를 배우는데 함수의 극한이랑 미분이랑 적분 다 연결되는 개념인데 다 그냥 따로따로 공부해갖고 다 연결성이 부족하게 공부하면 그러니까 성적이 4, 5등급 나오는 거죠. 그지? 그래서 but representing the world as abstract ideas and features. 그래서 세상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요겁니다. abstract, 추상적인 거. 그래서 세상을 추상적인 생각과 특징으로 표현하는 것이 comes at a cost. 그래서 7번이 중요한데 여기서 갑자기 흐름이 전환돼요. 지금 벗이라고 하잖아요. 흐름 전환됐죠 지금. 하지만 세상을 이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저장하는 우리의 이 능력이 저기 부정 보이시죠? 뭔가를 대가, 희생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뭐를 희생하냐면 seeing the world as it is. 세상을 고지고대로 보는 거를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가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왜 그러냐면 instead we see the world through our assumptions, motivations and past experiences. 우리는 세상을 오히려 어떻게 가정, 동기 그리고 과거의 경험 같은 걸로 본다.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보지를 못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the discovery that our memories are reconstructed through abstract representations rather than played back like a movie.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지. 우리가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서 기억을 재구성한다라는 게 오히려 뭐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기억하는 것 대신에 그게 undermine 무슨 뜻이에요? undermine은 손상시키다라는 뜻에서 이거 진짜 중요하고요. impair 같은 단어로 쓸 수 있고 손상시키다. The legal primacy of eyewitness testimony. 그래서 우리가 목격의 증언에 그러니까 목격담을 통한 증언의 우월성을 손상시킨다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나 이거 본 적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걸 신빙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고지고대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 틀에 맞춰서 재구성을 하니까. 그래서 seeing, 본다라는 건 not believing. 그래서 이게 원래 모의고사에서 문제였죠.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럼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곧 추상적 개념을 통한 재구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상이랑 재구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쪽 볼게요.
어? 이번에는 이거 정리해요. 해야지. 자, 인간은 기억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구축된 인지적 틀에 맞춰 선택적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추상적 개념을 통한 기억의 재구성은 기억을 더 효율적으로 남길 수 있어 유용하다. 하지만 기억을 선별적으로 남기기 때문에 인간의 기억이 편향적이거나 왜곡될 수도 있다. 추상적 개념을 통한 기억의 재구성은 기억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끌어올릴 수 있지만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다. 자, 재고는 끌어올리다라는 뜻에서 boost 같은 거 쓰면 되고, 내지는 enhance 쓰면 돼요. 그리고 왜곡은 distort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날의 검은 a double-edged sword, 그리고 양면성이라는 뜻에서 ambivalence, 이 정도 적겠습니다. 자, 다 정리하셨으면 17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6번이 조금 빡세요. 그래서 16번은 좀 어려운데 17번, 다행히 17, 18은 17, 18 맞나? 17, 18 17, 18, 19 정도는 20까지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 알아. 그 동전 양면 그거 있지 않아요? The two sides of a coin.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16
16번이랑 연결돼요. 자, in his cornell laboratory, David Dunning conducted experimental tests of eyewitness testimony. 자, 목격에 대한 증언에 대한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 and found evidence that a careful deliberation of facial features and a detailed discussion of selection procedures. 그래서 이 얼굴 facial feature, 얼굴의 이목구비에 대해서 신중하게 deliberation, 숙고, 심사숙고를 하고, 그 다음에 선택 절차에 대한 디테일한 논의, 상세한 논의가 can actually be a sign of inaccurate. 자, 여기 갑자기 inaccurate이라고 해요. 디테일이랑 지금 대립관계죠. 그래서 뭔가 부정확한 식별의 징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뭔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뭔가 디테일하게 따지는 게 오히려 부정확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거 16번이랑 연결해서 묶어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어렵게 출제하면 전 16번을 묶어서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It's when people find themselves unable. 알게 되다죠, find.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뭐 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unable to explain why they recognize the person. 그 사람을 왜 인식을 했는지를 설명하려고 할 때 saying things like his face just popped out in me. That they tend to be accurate more often. 그냥 popped out. 그냥 신중하게 생각한 것보다 그냥 머릿속에 그냥 갑자기 딴 하고 떠오른 거 그런 게 오히려 더 정확할 때가 많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수험생이니까 학생 입장에서 하면 그냥 앞에 처음에 찍었던 게 답이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험 막판에 답 고치지 마라. 꼭 고치면 안 고쳤던 답이 답이었던 경우가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심사숙고에서 내린 선택이 오히려 그냥 그 순간의 직감에 따라서 내린 선택보다 더 구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때로는 독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So sometimes our first immediate automatic reaction to a situation is the truest interpretation of what our mind is telling us.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갑자기 본능적으로 알아서 딱 떠오르는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한 반응이 오히려 가장 진정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진실된 해석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마음의 직감으로 딱 떠오르는 거 그냥 그대로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So that very first impression can also be more accurate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한 어떤 내가 바로 딱 처음에 느꼈던 첫인상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뭐보다 deliberative, reasoned, self-narrative can be. self-narrative는 자기 서사,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나만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하고 그 다음에 이성에 따라서 내린 그런 판단보다 훨씬 더 정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n his book Blink, Malcolm Gladwell describes a variety of studies in psychology and behavioral economics. 전문가 또 끌고 왔네. 뭐냐면 demonstrate the superior performance of relatively unconscious first guesses.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요거. 무의식적인 처음에 딱 직감적인 판단이 오히려 더 뭐하대? 우월하대. 뭐랑 비교해보면 logical step-by-step justifications for a decision. 어떤 의사결정을 내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한 단계를 거쳐서 명확하게 내린 결정보다 훨씬 더 우월하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지 말지라고 하면 하시면 되고요.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그 직감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그게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고 집에 갑시다. 순간의 직관적 판단이 논리적인 숙고보다 더 정확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처음에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오히려 신중하게 내린 결정보다 탁월할 수 있다. 따라서
때로는 이성적 논리보다 직관적 본능이 더 나을 수 있다. 직관적인 순간의 판단이 오히려 직관적인 순간의 판단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신중한 판단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자, 직관적인은요, intuitive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네 gut, 내장이란 뜻인데 gut가 직관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7번 질문까지 하고요.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았습니다.